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가 어제로 마무리되면서 민주당 내 합당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이딴 잡음에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준하 기자입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 절차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잠시 소강 국면을 맞았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갈등에 빠르게 불이 붙고 있습니다. 친 이재명계로 꼽히는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정청래 대표를 향해 합당 제안을 여기서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은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서 반대 성명을 발표했던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도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인데 정 대표 성토장이 될 전망입니다. 반면 정 대표와 가까운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대표의 제안은 공론화의 문을 열어보자는 거라며 민주당과 혁신당이 함께 뭉치고 다져서 올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주부터 의원총회와 시도당 토론회 등 합당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추모의 기간을 가지면서 당무 관련한 내용들이 다 스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 관련해서는 절차와 일정들을 잡아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합당의 상대당인 조국혁신당도 민감한 기색입니다. 혁신당은 민주당 내 의견 정리가 이뤄진 후 논의에 나설 수 있다며 특히 민주당 내에서 불거진 미략설에 대해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나 내부 권력 싸움에 조국혁신당을 끌어들이거나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에 대한 중앙위 투표를 이틀간 실시합니다. 당내에선 권리당원 표 가치를 높이는 1인 1표제가 정 대표의 연임 포석이란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3일 중앙위에서 의결될 경우 정 대표 연임에 대한 당내 견제가 심화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애도 기간을 맞아 내연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합당 조건으로 조국 공동대표론이 나오며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거셉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처음 불을 지핀 건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공동대표 발언. 조국혁신당의 독자적인 가치 비전 뭐 이런 것 등이 담기려면 조국 대표가 공동 대표로 참여를 해야만이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국혁신당 측은 즉각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경고와 함께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에선 부정적인 반응이 돌출됐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공동대표를 놓고는 혁신당 안에서도 반대가 많지 않냐, 당명은 민주당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공동대표 거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고 그간 합당에 찬성해왔던 박지원 의원조차 이런 식은 구태 정치라며 만류에 나섰습니다. 이어 불똥은 민주당 내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으로 튀는 분위기입니다. 국무위원과 당 의원이 주고받았다면서 공개된 사진에 공동대표론을 겨냥해 미략, 타격 소재, 미략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표현이 포함된 겁니다.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에 강하게 반발했던 비당권파가 양당 대표들 간 모종의 약속이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는 대화로 해석되는데 당권파 내부에선 국무위원이 당무를 논했다면 부적절하다,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미략설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당 내부의 복잡한 셈법과 분란에 조국혁신당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입장을 내면서 합당 논의에 찬물이 끼얹어진 모습입니다. 여기에 다음 주 정 대표가 추진하는 또 다른 과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 투표를 앞두고 있어 내홍은 한층 심화할 전망입니다. 합당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덜컹거리는 모습입니다. 양당의 신경전부터 당내 갈등까지 곳곳에 뇌관이 있어 향후 논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놓고 미량 여부를 공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국무위원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카메라에 잡힌 가운데 정 대표 측이 견제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메시지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모습이라며 민생이 처리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적절치 않은 모습이 보인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합당 시 지도체제나 공천 문제 등에 대한 이른바 밀양 여부와 관련해 합당의 주체인 양당 간의 논의 절차는 전혀 진행된 바가 없다며 정 대표의 발표는 합당 완료 선언이 아니라 제안이며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애도 기간에 들어가며 합당을 둘러싼 논란 역시 잠시 소강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에 흡수되는 형식으로 합당하는 데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애도 기간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당무 말고는 모든 일을 멈추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도 자연히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제안 당사자인 정청래 대표는 장례 기간 동안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이할 예정이어서 별다른 논의가 진전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의 당무도 최소한으로 처리하도록 추도에 임하고 있는 기간이고, 두 번째는 합당과 관련한 절차는 양당 간의 문제는 논의하기에 매우 이르고 적절치 않습니다. 당내 반대 목소리도 동시에 멈췄습니다. 합당 추진 과정에 비판적이었던 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 모임도 잠정 연기됐습니다. 다만 강득구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가 왜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을 위해 여러 조건을 감수하며 구애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원칙 있는 통합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애도 기간이 지난 뒤에 당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고 향후 절차는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혁신당은 이른바 흡수합당론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안에서 혁신당의 DNA가 잘 섞일 것이라 밝힌 걸 두고 강력한 유감이라 말한 겁니다. 이 언급은 당명 고수 의견과 함께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통합론이 시작도 전에 이러한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혁신당은 당무위 끝에 민주당의 제안과 관련한 협의 등 전권은 당대표에 위임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혁신당을 예방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 대표와 원론적 이야기가 있었다면서도 당무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무 사안이니까 이것은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간에 논의하고 정리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 혁신당, 양당이 당분간 의견 수렴 절차를 멈추기로 하면서 숙고할 시간은 다소 확보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연된 논의를 재개하면 한층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조국 혁신당 합당 제안을 둘러싸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안 하루 만에 정 대표의 진퇴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지도부의 최고위원회의 불참과 반발 기자회견으로 갈등이 공개 분출하는 모습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국 혁신당과의 공개 합당 제안과 관련해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합당은 꼭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대표가 먼저 제안을 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과할 각오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정 대표 측은 3월 중순까지는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 대표는 최종 판단을 당원들에게 맡기겠다고 밝혔지만 당내 의견 수렴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지도부 내부 균열이 먼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진퇴 여부를 당원들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합당 발표에 반발한 이 최고위원을 비롯해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은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 불참했는데 사실상 집단 항의에 나선 걸로 해석됩니다. 회의를 거부한 최고위원들은 대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식 독단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고위원들조차 모르는 사이에 합당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 그 절차와 과정의 비민주성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또 이번 제안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된 데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합당 제안에 이르게 된 경위 역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합당 문제를 정청래 대표가 혼자 결정할 수 있었겠냐며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일부 의원들도 합당 제안에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등 혼란은 지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초선 의원 28명은 입장문을 내고 독단적 합당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선거 승리라는 명분으로 당내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합당을 기정사실화하는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썸을 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혼을 한 것처럼 얘기해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 대표는 의원총회와 당무위를 거쳐 합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를 두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한준호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합당 제안을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정청래 대표님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수기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공개적으로 이 합당 제안을 멈춰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내 반발이 여전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어디서 좀 찾고 계세요? 합당이라는 게 모든 당내 공론화를 거치기는 어려울 거예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전격적으로 그 당 대표들의 어떤 합의에서 하는 게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그 22일 날 지난달 22일 날 정청래 대표가 제안했던 그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좀 거칠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전격성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렇다더라도 이게 지금 조국 혁신당과 이 민주당의 합당을 특히 선거 앞두고 하는 건데 특히 이제 이 이슈가 뭡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의 연임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돼 있어요. 1인 1표제도 마찬가지고 당원과 대의원의 이제 그 비중을 1대1로 맞춘다라는 거 이것과 같이 겹쳐 있다고요. 그러니까 친명과 친청의 이른바 계파 갈등이라는 말이 계속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집권 초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하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당내 공론화를 거의 생략한 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는 거고 분란이 나오는 거라서 제가 볼 때 순조롭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김민석 총리가 한 얘기가 있죠. 당대표는 자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로망이 있다. 그건 뭔 얘기예요? 하고 싶다는 얘기,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김민석 총리와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친명, 친천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내에서 그것도 집권 초기인데 국정의 투톱이라고 볼 수 있죠. 당대표와 대통령과 당대표. 근데 이게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단히 정교하게 접근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정교성이 대단히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제 당이 합당하는 데 있어서 지방선거의 승리를 의식하는 건데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표분산을 막아야 된다. 따라서 합당하다 이런 논리가 깔려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그게 좀 나이브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여러 가지 연대 방법이 있어요. 후보 연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이라는 방법을 취해야 되냐. 지금 그리고 민주당이 거의 압도적 아니에요. 이 승리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워낙 국민의힘이 지금도 내란 프레임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저 부분을 지방선거 승리라는 그 명분을 내세우는 게 약간 좀 빈약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혁신당의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정청래 대표의 대표 연임을 위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추론이 힘을 받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맥락에서 아마 한준호 최고위원의 전 최고위의 얘기가 나왔다고 보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각자의 정책 계산이 있다 하더라도 합당이 그렇게 절박하지도 않고 결론적으로 잘 추진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한준호 의원도 지금 말씀하신 거랑 이제 비슷하게 합당을 추진하려는 어떤 근거도 부족하고 절차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당내 반발은 앞으로 좀 거세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거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거세질 겁니다. 거세지면서 어쨌든 그래도 합당은 저는 성사될 거는 봐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만큼 나왔고 또 이제 얼마 전 이제 여론조사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은 또 찬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도 찬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근데 이제 전체 국민으로 해봤을 때는 이제 말하자면 합당이 좀 부당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 당연한 건 대의민주주의의 결과를 왜곡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조국혁신당으로 당을 뽑았지 민주당 이중대 합당해서 뽑으란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근데 저는 한준호 의원이 충분한 수기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 이제 지금 친명의 어떤 그런 그 입장들을 정확히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당 내부에서 또 하나 고민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조국혁신당이 완전히 지금 가장 진보의 왼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조국혁신당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보여지는 좀 중도 진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국혁신당과 합당해버리면 이 자체가 스탠스가 완전히 그런 왼쪽으로 이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좌클릭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은 그런 진보 정당 하나를 갖고 선거를 치렀을 때 성적이 괜찮았는데 오히려 합당해서 선거 치렀을 때들의 그 말하자면 성적이 더 안 좋았었어요. 그 걱정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과연 조국혁신당이 없는 지방선거가 사표 방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선거 구도를 보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 더더군다나 180석의 여당이 되잖아요. 그럼 바로 이게 국민의힘이 이거 오만한 정권 심판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견제 심리도 부추길 수도 있어요. 과연 이게 선거 전략으로 옳으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당원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래 이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저는 자동 합당이 될 걸로 봤어요. 그런데 이걸 끌어오는 순간 지방선거 전으로 가져온 순간 정청래 대표의 사심과 어떤 자신의 정치적 의도가 드러났기 때문에 친명에선 반발하는 거고 더더군다나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에 대한 도전 의사를 피력한 이상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어지겠지만 이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도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번에 미략설 문자가 공개됐잖아요. 이 부분은 글쎄요, 뭐 어떻게 변수가 좀 될 것 같으세요? 당연히 변수가 되죠. 미략설 자체가 이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합당을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대로 또 이 명분을 삼을 수가 있는 거라서 이런 거 자체가 나오는 게 제가 볼 때 합당 그렇게 순조롭게 될 것 같지 않아요. 합당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과거에 그때와 지금 비교하는 게 워낙 시간이 흘러서 1990년도 1월 달에 그 민자당 합당 같은 경우 그때야 뭐 YS 그리고 이제 그때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었으니까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워낙 이제 이 사람들이야 카리스마가 이제 있는 분들이니까 달라요. 지금은 달라서 가능했어요, 그게.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게다가 어쨌든 지금 이쪽에 한 축을 이룬 게 대통령이라고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그런 그 뭐 혐의란 말씀은 드리면 이상하지만 뭔가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연임을 위한 거 아니었느냐 추론들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가시화되고 이게 사실에 가깝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특히 지금 잠깐 우리 지적하신 것처럼 중도 이탈의 우려도 있어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가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전열을 재정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동훈 전 대표 지금 내쳤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근데 민주당 지지했던 중도 진보나 중도 보수라도 국민의힘을 지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할 자세가 돼 있었는데 조국 혁신당 들어오면서 기권하거나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지금 어쨌든 민주당은 중도를 확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선거 전략으로도 맞지도 않고 당연한 명분에 있어서도 잘 맞지 않아요. 게다가 대통령은 아직 아무 말씀을 안 하고 있지만 김민석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친명 대 친청이라고 아예 이제 프레임화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잘 될까? 저는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미략설 이 문자가 공개된 것 이게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또 어떨 것 같으시고 그럼에도 어쨌든 이게 결국에는 될 거라는 또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지만 결국에는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당원 투표 이제 얼마나 이제 붙이고 그다음에 1인 1표제까지 포함해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아마 원하는 대로 끌고 나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공개적인 반발과 내부의 갈등 때문에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결과를 보고 보는데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 합당의 명분에서는 되게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미략이 있었다는 게 사실 뭐 드러난 건 없지만 어쨌든 이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공격 포인트로 삼으라고 하는 게 그 아마 문자 내용의 취지였잖아요. 그럼 이건 친명의 굉장히 핵심적인 국무위원이고 아마 그 의원은 존칭을 쓰는 걸로 봐서는 이제 뭐 친명계지만 나이도 좀 어린 것 같고 뭐 초재선 의원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친명에서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건데 그럼 조국 혁신당이 들어온 돈들 화학적 결합이 되겠습니까? 물리적 결합에 합당이 된 돈들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 그리고 지금 친명에서는 조국 혁신당을 약간 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일종의 친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지 전체적으로 개파색을 놓고 보면 친명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황운하 최고위원인가 조국 두 대표의 공동 대표를 얘기하니까 조국 대표가 황급히 이걸 막았지만
근데 사실은 어찌 보면은 조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기의 지분을 갖고 들어가라고 이쪽에서 약간 협상력을 높여주는 얘기가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미래학설과 공동대표 얘기가 굉장히 명분상에서는 취약하기 때문에 얼른 발을 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도 굉장히 입장이 명분도 지금 정치적 명분도 없어졌을 뿐더러 진짜 공동대표가 되는 순간 이거는 나눠먹기에다가 공천 지분까지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대단히 좀 곤혹스럽게 지금 그러니까 이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